5060 세대라면 요즘 쇠약해지시는 부모님 건강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돌봄 비용과 요양비가 걱정되실 겁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아지시면 마음도 아프지만 매달 들어가는 엄청난 요양비용 때문에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과 노후 생활비가 위협받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이건 단순히 효심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아주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평안한 돌봄을 드리고 자녀들에겐 요양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는 국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완전 정복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모님도 국가 지원을 받아 요양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신청 자격부터 아주 쉽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수술비나 약값을 깎아주는 제도라면 장기요양보험은 치료보다는 돌봄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으로 혼자서 씻기 힘들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댁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최소 85%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매달 건강보험료를 낼 때 이 보험료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정당하게 준비해 온 권리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해할 필요도 신청을 주저하실 이유도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과연 우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기준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이때 꼭 치매처럼 큰 병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고령으로 인해 기력이 쇠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드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아직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실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등이 해당하죠. 이런 질환 때문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등급 판정의 핵심은 병명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수치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일 때는 치료가 우선이라 신청이 안 되고요. 퇴원하시기 직전이나 퇴원 후에 신청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래 항목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첫째, 혼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힘드신가요? 둘째, 옷을 입고 벗을 때 단추 채우는 걸 어려워하시나요? 셋째, 외출을 거의 안 하시고 온종일 누워만 계시려 하나요? 넷째, 자꾸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대소변 실수가 가끔 생기기 시작했나요?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서 미루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신청 전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걱정거리 3가지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재산이 많다고 봐서 신청이 안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은 신청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보험이니까요. 재산은 나중에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감경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둘째,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괜찮나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국가에서는 자녀와 같이 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신체 상태만 봅니다. 셋째,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80% 이상이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문요양 재가 서비스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완전 정복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신청 자격이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이런 걱정부터 드실 거예요. 신청서 하나 잘못 써서 등급이 안 나오면 어쩌나. 공단 직원이 왔을 때 부모님이 평소보다 너무 정정하게 행동하시면 어떡하지? 실제로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거나 생각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의 전 과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부터 해야겠죠? 신청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에 더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5060 세대도 앱 사용 잘하시잖아요. 거기서 장기요양보험 신청 메뉴를 누르면 5분 만에 끝납니다. 물론 컴퓨터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부모님 댁 근처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녀분들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준비물은 신청하시는 자녀분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신청서에 부모님의 상태를 적는 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너무 짧게 기력이 없으심이라고만 적지 마세요. 혼자서 식사가 어려우심, 가끔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으심처럼 구체적인 불편함을 한두 줄이라도 더 적어주는 것이 조사의 시작부터 유리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며칠 기다리면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겠습니다라고요. 이때가 바로 등급 판정의 성패가 갈리는 운명의 날입니다. 공단 직원은 보통 2인 1조로 방문해서 약 52가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이때 우리 5060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방문조사 3계명이 있어요. 첫째, 자녀가 반드시 옆에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긴장하시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나 아무 문제 없다.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효도 필터라고 부르죠. 이때 옆에서 자녀분이 실제 상황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평상시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조사받는 날 하필 부모님 컨디션이 유독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사는 일시적인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셋째, 구체적인 질문에 대비하세요. 직원은 단순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시켜봅니다. 어르신, 이거 한번 집어보세요. 오늘이 며칠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에 힘들어하시는 동작이 있다면 조사관에게 미리 평소엔 이 동작을 할 때 통증을 많이 느끼십니다라고 귀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조사가 끝나면 직원이 종이 한 장을 줄 거예요. 바로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최종 등급이 나옵니다. 평소 부모님이 다니시던 병원이나 공단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장기요양 소견서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방문조사를 아무리 잘 받아도 이 소견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단에 안 내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간혹 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녀분이 꼭 챙겨서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방문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가 합쳐지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은 정말 힘드신데 등급 외 판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상태가 그 사이 더 안 좋아지셨거나 조사 당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드디어 부모님 성함이 적힌 장기 요양 인정서를 손에 쥐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류에 적힌 낯선 용어들을 보면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4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는지,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참 많으실 텐데요. 장기 요양 등급을 잘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받은 등급을 알뜰하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돌봄 플랜을 짜실 수 있도록 서비스 종류와 선택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 요양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바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인데요. 시설급여는 흔히 아는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겁니다. 24시간 전문 케어가 필요한 1등급과 2등급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죠. 반면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있는다는 뜻으로 어르신이 사시던 집에서 계속 머물며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의 80% 이상이 이 서비스를 선택하시는데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녀들도 자주 찾아뵐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이 이용하고 핵심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와 식사를 챙겨드리고 청소나 빨래는 물론 병원 동행이나 산책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죠. 하루 3-4시간 정도 자녀의 손길을 대신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효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차가 와서 모셔가는 주야간 보호센터, 일명 노치원 서비스도 있고요. 목욕 차량이 오는 방문 목욕이나 간호사가 오는 방문 간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등급별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께는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상황별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먼저 맞벌이 자녀분들이라면 낮 동안 어르신 혼자 계셔야 하니 주야간 보호센터가 정답입니다. 사회활동도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우리 어르신이 낯선 곳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익숙한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세심하게 챙겨주는 방문 요양 위주로 세팅하시는 것이 정서 안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거동은 되지만 치매 증상이 있다면 인지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오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설계를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 근처 길가에서 보이는 방문 요양센터나 재가복지센터 간판을 본 적 있으시죠? 그곳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부모님 상황에 맞춰 가장 알뜰한 시간표를 무료로 짜주십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연결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니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완전 정복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청 자격과 서비스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음속에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돈 문제죠.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내 주머니에선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 건지, 또 병상 침대나 휠체어는 따로 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요양이나 간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비와의 싸움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모든 것과 매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혜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장기 요양보험은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내주지만 이용자도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하는데요. 본인 부담금 비율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방문 요양처럼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전체 비용의 15%만 내시면 되고요. 요양원 같은 곳에 입소하시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집에서 방문 요양을 충분히 이용할 때 국가에서 정한 한도액이
130만 원 정도라면 자녀분이 실제로 내는 돈은 15%인 약 19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죠? 하지만 요양원에 모실 때는 조금 다릅니다. 20%의 본인 부담금 외에 식비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이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비용을 계산하실 때는 본인 부담금의 식비를 합쳐서 한 달에 약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적은데 이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는 형편에 따라 이 비율을 더 낮춰주는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본인 부담금이 0%, 즉 전액 무료이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원래 내야 할 돈의 40%에서 60%까지 깎아주기도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해주지만 우리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매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르신께 필요한 물품을 아주 저렴하게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혜택입니다. 전동 침대나 휠체어처럼 비싼 물건은 원래 대여료가 한 달에 몇만 원씩 하지만 요양 등급이 있으면 단돈 몇천 원에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보행기, 요실금 팬티 같은 소모품도 실제 가격의 15%만 내고 살 수 있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셨다고 해서 침대나 휠체어를 덥석 먼저 사지 마세요. 반드시 등급을 받고 복지용구 지정업체를 통해 지원받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160만 원 한도는 매년 새로 갱신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알뜰하게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완전 정복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는 완벽하게 파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어떤 시설이 좋은 곳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죠. 집 근처에 센터는 많은데 어디가 믿을 만한지 또 요양원에 모시면 불효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요양원을 고르는 핵심 체크리스트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센터를 고를 때입니다. 여기선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의 소통 능력을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결국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맞지 않을 때 센터에서 얼마나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중재하거나 교체해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담할 때 우리 부모님의 성향을 얼마나 세심하게 체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센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가셨다 저녁에 오시는 주간보호센터를 고를 때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표정과 활동을 보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단순히 TV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활기차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지 살펴보세요. 특히 식단이 잘 나오는지 화장실이나 생활 공간이 청결한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모시러 오는 셔틀버스의 운행 시간과 안전관리 상태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돌봄이 이뤄지는 요양원을 고를 때입니다. 요양원은 무엇보다 냄새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 들어섰을 때 대소변 냄새나 찌든 냄새가 나지 않고 환기가 잘 된다면 그만큼 위생관리와 어르신 케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대화하는지 보세요. 부모님이 24시간 머무실 곳이기에 그곳의 분위기가
곧 부모님의 삶의 질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이 댓글과 상담으로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용하던 센터나 요양원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이 최우선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가요? 국가에서 정한 기본 서비스 비용, 즉 수가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 식비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방문 요양센터의 경우 센터마다 운영 방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정말 불효일까요? 많은 자녀분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시는데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집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데 억지로 모시다 보면 자녀는 지치고 어르신은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부모님께는 안전한 돌봄을 드리고 자녀는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난 1편부터 5편까지 정말 길게 달려왔습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 가족의 평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